헝크르쇼.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,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네, 제가 우리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.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? 네. 어떻게 하면 쇼호스트 합격할 수 있어요? 그렇지. 이런 거.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도대체 제 동영상이 왜 떨어졌을까요? 쟤는 왜 붙었을까요? 그 기준이 뭘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그 쇼호스트 면접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, 저는 네. H 홈쇼핑에서 네. 20년 근무를 했고요. 쇼호스트 면접만 무려 15년 동안 쭉 해왔던 김선민이라고 합니다. 아니, 쇼호스트 면접만 15년. 네. 그럼 진짜 훤히 딱 보이시겠네. 딱 저 친구 보면 되겠다, 안 되겠다. 근데 또 이렇게 기준이 네. 좀 시간이 지르면서 또 예전하고 요즘은 또 조금 어. 많이 바뀐 것 같고요. 그 지원자들의 이런 트렌드도 조금씩 바뀐 것 같은데, 네. 그렇죠. 그래도 이제 딱 보면 대충 느낌 오죠. 느낌이 온다. 네. 이게 이제 딱 전문가인데, 자, 그러면 우리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네. 캐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자기소개, 예전에는 서류였는데 요즘은 서류 안 하고 네. 대부분 이제 네, 영상으로, 제출을 내잖아요. 하죠. 예.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는지. 그러니까 이게 지원자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동영상을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. 지원을 하잖아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어요. 네. 진짜 수백 명을 봐야 되거든요. 그 면접관들이 한 이틀, 3일씩 봅니다. 이거를. 정말 모여서 하루 종일 봐요. 그러면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우선은 내 영상이 너무 평범해도 사실 좀 쉽지 눈에 안 않고요. 띄고.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 영상이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막 영상을 막 너무 현란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편집 요소를 막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면접자 입장에서 좋았었던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뭐 방송을 했거나 실습을 했던 게 있거나 네. 실제로 뭐 방송을 했거나 아니면 뭐 PT 하던 그런 영상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영상들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네.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이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막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짧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내가 방송했었던 영상을 이렇게 딱 붙여서 해주면 일단 면접들이 저런 방송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늘에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지원자들의 영상들이 저는 좀 저뿐만 아니라 반응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그 전에 좀 뭐 경험을 했거나 이랬으면 그 영상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. 짧게 잘한 부분만 딱 뽑아서. 네. 그리고 뭐 너무 긴다 하더라도 면접관들이 알아서 그거는 볼만 보고 이렇게 빼니까요. 네. 네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처음에 또 이제 자료화면을 넣긴 넣어도 네.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. 이제 이럴 때 뭐 발성을 보는지 이미지를 보는지. 사실은 이제 발성 발음은 네.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쇼호스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발성 발음 부분은 평상시에 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연습하는 이런 훈련들을 평상시에 해야지 억지로 그 영상 안에서 내가 발성을 잘해야지 뭔가 발음을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 영상에서는 좀 최소한 그 자연스러운 게 더 좋습니다.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개성 있게 소개하는데 좀 중점을 두면 좋은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짧은 시간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훈련해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발성을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. 얼마나
짧고 굵게 나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개성 있게 잘 소개할 수 있는가 그 한 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.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. 네, 어렵지만 네. 그걸 집중하세요.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음. 항상 평상시에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잖아요. 지금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. 내가 누구인가, 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난 어떤 사람인가, 이거를 항상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고 언제 어느 자리나 뭐 어떤 영상에서든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평상시에 항상 돼 있고 나라는 사람의 컨셉이 잡혀 있으면 네, 어렵지 않죠.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좀 잘 네. 생각을 좀 그렇죠. 해야겠네요. 네. 그리고 나의 스토리도 조금 네. 잘 엮기도 하고. 그렇죠. 근데 네. 뭐 사실 내 스토리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굳이 뭐 그 스토리까지 엮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나라는 사람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재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다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. 그거를 그냥 하나로 딱 뽑아서 상대가 들었을 때 궁금하게 만드는 궁금하게. 네. 그렇게 좀 자기 소개를 만들어서 하시면 센스 있게 보이죠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뭐 저는 뭐 하고요. 아니면 의욕만 또 너무 넘쳐가지고 뭐 예, 최고의 오버를, 쇼호스트가 하겠습니다. 되겠습니다. 뭐 이런. 근데 이런 거 이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. 그럼 혹시 인상적이었던 게 있을까요? 뭐 한마디로 나를 표현했었을 때, 글쎄요,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워낙 많은 사람 봤으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, 근데 이런 거예요. 뭐 저는 뭐 서울가 굉장히 스카이를 나와서 굉장히 뭐 그 학벌이 좋은 친구였는데, 하지만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, 그러니까 개그맨 피가 흐르는 스카이대의 소스맛의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. 뭐 반전이 있네. 네, 스카이 그렇죠. 하면 왠지 그래서 고리타분할 정말 텐데. 중요한 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거에는 반전의 요소를 넣으면 돼요. 네. 아니 뭐 내가 정말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상경해서 뭐 쇼호스트로 한번 그 얼굴을 알려보자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뭐 누굽니다라든지 뭐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가 없으면 아니면 또 내가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걸 또 얘기해도 되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그 반전의 요소가 있었던 친구들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반전의 매력. 진짜 좋다. 네, 스카이인데 개그맨의 피가 흐르고 있다.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너무 곱상하게 예쁘게 생겼지만 나는 또 뭐 이런 나의 어떤 허당끼를 어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승기 씨처럼 뭐 허당끼. 이제 뭐 어떤 나의 매력이 꼭 어떤 스펙적으로나 어떤 뭐 경력적인 걸로 이어지지 않아도 센스만 있다면 근데 그 센스 요소는 약간 반전 요소다. 반전 요소다. 센스 요소는 반전 요소다. 또 반대로 되게 막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. 끼가 많아 보이는 네. 뭐 이 친구가 와서 저는 되게 화려하고 끼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 뭐 공부입니다. 그렇죠. 뭐 깊이 파는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또 괜찮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채에 맞는 이미지가 있는지. 공채에 맞는 어떤 이미지는 회사마다 네. 조금씩 다를 거예요. 그런데 일단 어쨌든 신입 쇼호스트잖아요. 그러니까 신입 쇼호스트답게 그냥 내추럴한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열이나 열정이 보이고 그냥 그런 이미지면 사실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너무 내 개성을 막 강하게 어필하려고 너무 튀게 또 의상이라든가 컨셉 자체를 너무 튀게 잡고 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저희 회사의 그 신입 쇼호스트들의 이미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좀 예쁜 쇼호스트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. 또 개성 있는 쇼호스트들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좀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쇼호스트로서 좀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좀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튀지 않지만 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좀 어필. 너무 어렵죠. 근데 이제 그 상상은 가요. 그러니까 요즘 너무 과하게 막 그렇죠. 이렇게 호피무늬 옷을 막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막 너무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막 무난. 이렇게 막 그냥 일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 있잖아요.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냥 스탠다드에 맞추시면 돼요. 그냥. 스탠다드에 맞추고 거기에 살짝 센스 그렇죠. 있게 내 매력만 좀 한 방울 넣어라. 네, 알겠습니다.
네,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에게 매력 있는 쇼호스트라 이게 있을까요? 우리가 봤을 때 쇼호스트와 또 면접관이 봤을 때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아까 전에 그 영상 짧은 영상하고도 같은 건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종까지 가지 않는 한 쇼호스트가 면접을 볼 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분이 채 안 돼요. 1, 2분밖에 안 됩니다. 솔직히 그 중에서 내 소개를 할 시간은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? 30초? 네. 1분? 그리고 이제 자유 PT 하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한 1분 내로 내 소개하고 그다음 자유 PT 들어가라 그래요. 그러니까 모든 게 한 1, 2분 내로 모든 걸 그냥 보여줘야 돼요. 그러면 짧은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여기서도 똑같아요. 자, 내가 내 소개 아까 그렇게 반전 요소 넣으라고 했잖아요. 상품을 PT를 하라고 해도 이게 이제 그 많은 지원자들이 조금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준비를 해와요. 막 오프닝부터 뭐 자기 소개도 저는 누구고요, 뭐를 경험을 했고요, 뭐 이런 필기와 열정을 가지고 뭐 이번 여기서 정말 좋은 역량을 펼치고 함께 하고 싶은 뭐 쇼호스트 누구입니다. 이런 정석적인 네. 틀을 또 짜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소개를 이제 PT를 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이 상품도 막 오프닝부터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럴 때 진짜 마땅히 입을 옷이 없고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? 뭐 이렇게 날씨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. 이런 이제 얘기들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? 내가 본격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기 전에 면접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치. 지원자가 나는 얘기도 못했는데 그만하라고 한다. 그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는데. 그렇죠. 근데 분명히 면접관들이 진행상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. 자, 뭐 1분이면 1분, 2분, 2분 내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거길 다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너무 아깝죠. 즉, 내가 한 방을 준비하셔야 돼요. 이것도. 바로 그 한 방. 한 방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쿠션 같은 걸 내가 설명을 해야지. 이렇게 내가 자유 PT에서 화장품에 이런 쿠션을 내가 PT를 해야지.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요즘 뭐 피부도 건조하고 또 피부 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광, 윤광 정말 좋은 뭐 이런 제가 쿠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런 거는 너무 상투적이고 재미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반전 요소를 딱 넣어줘. 마스크 썼는데 화장품이 너무 고민되지 않으세요? 왜 마스크 벗고 났더니 제 얼굴 얼룩덜룩 마스크에 묻은 이 고민, 저는 마스크 쓰고 화장 고민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거기에 진짜 탁월한 저희 쿠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절대 묻어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딱 들어가주면 심사위원들이나 그 면접관들이 봤을 때 되게 센스 있네. 이렇게 이런 거를 짧고 굵게 빨리 인트로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죠. 그러니까 서론이 길 필요 없다. 그렇죠. 바로 니즈와 이 상품을 매칭시키는 그 하나를 딱 준비를 하시는 게 바로 들어가게. 네. 아니,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잖아요. 이렇게 와서 하면은 안녕하세요, 누굽니다. 그럼 다 그냥 고개 수그리고 있다가 고개 안 들잖아요. 네네네네.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. 아니, 제가 하는데요.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더니 얼굴 딱 보고 그다음에 계속 이거 보고 있으세요. 저를 안 봐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냥 다 식상한 거다. 그분들도 피곤한데 그렇죠. 계속 같은 얘기 듣고 있으니.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내 얼굴을 딱 본다. 그러면 붙은 거다. 맞아요. 그런가요?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막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. 그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좀 인상을 딱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렇게 말 센스를 딱 보여준다든지 내가 준비한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한방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PT를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보죠. 그게 꼭 PT에서 안 나와도 자기소개할 때도 그걸 또 어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예. 그러면 이제 좀 보게 되겠죠. 예. 물론 이제 뭐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시선을 끄는 외모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쨌든 내가 쇼호스트잖아요. 그러니까 쇼호스트로서의 뭔가 작은 재능이라도 한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내용의 반전, 내용의 그 센스, 이런 것들이 제일 좀 면접관에게 매력 있어 보인다. 네, 말하는 맞아요. 직업을 뽑는 그렇죠. 거니까. 네, 그렇죠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공채에서 스펙을 보는지. 아니요, 스펙은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기본적인 이제 그 지원 요건은 있잖아요. 그쵸. 그걸 갖추고 나면
뭐 특별히 어떤 스펙으로 뭐 이렇게 순위를 나눈다거나 네. 뭐 합격 불합격을 나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상 그렇게 뭐 네. 학벌이 네, 그렇진 그렇게 않아요. 아주 중요한 관심이 없어요. 학벌을 볼 시간 별로 없어요. 학벌을 볼 어, 시간도 아주 막 정말 뛰어난 S대가 아닌 그쵸. 이상은 그쵸? 네. 예. 그리고 뭐 어. 요즘은 워낙 또 유능하게 네. 좀 불필요하게 고학력자들도 들어와요. 너무 고스펙 분들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그게 뭐 그렇게 네,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. 아니다. 네. 그냥 오히려. 자기 실력인 거죠. 네. 실력과 말센스 예, 이게 그렇죠. 더 중요하다. 예, 그렇죠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스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쇼호스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, 이제 네. 라이브 커머스. 네. 는 이제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.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, 라이브 커머스 경력이 중요한지. 네. 경력은 다 좋습니다. 네, 내가 경험을 하고 경력을 한 거를 마이너스로 볼 면접관이 있을까요? 그렇죠?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라이브 커머스를 경험한 거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전혀 없죠. 네. 아까 그 자기소개 동영상에도 그렇죠. 오히려 넣을 내가 수 했던 있고. 거를 하면 그렇죠. 그쵸. 예. 그리고 확실히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거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카메라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. 좀 익숙하고요. 예. 네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쇼호스트를 하고 싶은데 당장 지금 쇼호스트가 안 됐는데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 할 기회가 생겼어. 그러면 그냥 뭐든 일단 다 저는 하셔라. 네. 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. 왔을 때 우리는 PD나 뭐 이런 분들이 쇼호스트도 그렇고 그쵸. 같이 투입됐을 때 빨리 잘 해줄 네. 친구를 찾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잖아요. 옛날만큼. 네. 그러니까 경력을 충분히 쌓는 건 좋다. 네. 경험을 쌓아라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진짜 나이. 이 나이가 나이는 공채 한계 나이. 예전에 비해서는 좀 네. 많이 그래도 너그러워졌어요. 예전에는 사실 30살만 넘어도 좀 신입 공채 쇼호스트들은 안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결혼도 좀 늦고 사회 진출도 그쵸. 늦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. 필요한 거예요. 쇼호스트들한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이런 쇼호스트들이 훨씬 더 역량 발휘를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30대 중반에서 후반 후반도 예, 뭐 많지는 않지만 네. 정말 뛰어나다. 그 나이를 이렇게 무색하게 할 만큼, 그러니까 그런 게 경쟁력이 될 만큼의 실력을 갖췄다라고 한다면, 저는 본인은 최근에는 30대 중반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. 네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제일 고참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이랬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어린 네, 친구들을 맞아요. 뽑을 수밖에 네. 없는데 지금은 이제 홈쇼핑의 맞아요. 고참들 나이가 많이, 다 많기 50대 때문에. 이상이기 때문에 30대 중반도 맞아요. 충분하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 30대 중반 이후에 쇼호스트를 뽑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제가 이제 PD 입장에서는 뭔가 좀 경험도 많이 하고, 살림도 좀 해보고, 결혼도 하고,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뭔가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. 그랬으면 좋겠는데, 아무래도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, 그쵸. 예, 이제 선배 쇼호스트들과의 또 이제 조화적인 문제도 있고, 그래서 조금 나이를 보긴 하죠. 전혀 안 보진 않지만, 예전만 해도 30대 중반은 네. 쉽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. 한 근데 지금은 20대였는데 충분히 30대가 넘는 거는 지금 크게 그렇게 장애가 되지 있는 것 않는다. 같아요. 예. 또 한 친구는 자기가 너무 어려서 네. 20대? 그것도 있어요. 너무 어리면 오히려 조금 네, 아. 그럴 수 있어요. 지금은 대학을 막 졸업한 24살, 25살 이런 친구들도 가끔 지원을 하는데 네. 확실히 이게 조금 어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면 느낌에 좀 어리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. 네. 저도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땐 나이가 많은 것보다 최근에 너무 어린 게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? 이제 충분히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. 그치,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취도 하고 네. 살림도 해보고 잘하면 돼요.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잘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티가 너무 나면 나이가 어려서 그렇구나라는 이제
그 선입견을 주게 된다는 거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이제 나이에 대해서 나이는 30대 중반도 이제 충분히 네, 괜찮다. 네, 자기 네. 실력만 있으면. 아,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을 다 회사마다 요즘 원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영상 내고 서류 합격해서 면접을 갔는데 떨어졌다. 영상에선 붙었는데 뭐 그런 경우 많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어. 떨어져야지 정상이죠. 1차에서 많이 뽑으니까 어. 예, 1차 면접에서 그만큼 걸러내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예. 그 친구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네, 합격하던 그 같은 영상을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 그 또 영상을 제출해도 또 되느냐. 근데 요거를 음.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너무 많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네. 그 영상을 다 기억을 못 해요, 솔직히.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해도 무관은 한데 이런 건 있어요. 내가 영상을 굉장히 튀게 만들었어. 누가 봐도 기억이 나게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좀 그 중에 한두 명이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, 진짜로. 저 친구 했었어, 이렇게. 근데 1차 영상에서 기억하기 쉽진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네. 솔직히 쉽진 않지만 내가 너무 튀게 막 만들어서 너무 뇌리에 이렇게 강하게 심어줬다. 이러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. 네, 뭐 어디 뭐 그렇죠. 롯데타워라든가 뭐 그렇죠. 한남대교 예, 다리에서 맞아요. 찍었다거나 찍었거나 아니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너무 튀게 이렇게 어. 상황 연출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럴 네.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1차 영상에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 예, 그냥 무난하게 쇼호스트답게 그 쇼호스트 장기를 어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네.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쇼호스트답게라고 하셨는데 그 답게라는 말이 그게 진짜 어려워. 그러니까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답게.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싶어서 부담을 가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쇼호스트인데 아나운서처럼 말도 잘해야 돼요. 응? 말도 잘하고 발성도 좋고 전달력도 좋아요. 물론 전달력 좋고 발성 좋은 거 중요하죠.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상품 소개도 또 내가 너무 잘해야 돼.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사고 싶게 호흡하게 또 설명도 잘해야 되는 거야. 이 두 가지를 막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쇼호스트답게라는 데서 내가 너무 이제 허들을 높게 느끼는 거죠. 근데 그냥 둘 중에서 그럼 뭐가 더 중요해?라고 한다면 저는 상품을 잘 소구하는 거죠. 예,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상품을 잘 소구한다는 건 또 뭐냐? 상품 PT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장점을 내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쇼호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물론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배워서 뭔가 이렇게 PT하고 뭐 이렇게 발성 이런 것도 좋은데 평상시에 내 친구나 엄마나 누구 아무한테나 내가 쓰는 상품, 내가 좋은 상품들 그냥 계속 얘기해 보시라고.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너무 좋다? 이거 있잖아. 이거 쓰면 되게 불편하잖아. 이거 너무 잘 돼.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. 연습을 해보시면 내 어떤 이야기에 상대가 그래? 나 사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내서 그럼 나는 이런 얘기, 요런 걸 할 때 사람들이 내 말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사고 싶어 했어. 그럼 이걸 내 장기로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도록 훈련을 하시고.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툭 니즈를 잘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좀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면 조곤조곤 진짜 조곤조곤해서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려면 이제 많이 이렇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. 그러니까 평상시에 발음 발성도 늘 그렇죠. 신경 말하면서. 쓰면서. 네. 왜냐하면 내가 상품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럼 집중을 하면 내 발성 발음이라는 이건 내 이성 영역에서 좀 빼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내 무의식에서 그냥 나와야 그건 돼요. 자연스럽게 발음 발성은 기초로. 네.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거는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인이 이렇게 박히도록 연습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상품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. 주변 사람들한테 네.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. 이것도. 네, 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핸들링이라고 하죠, 우리 전문용어로.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해보이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단 그쵸. 말이에요.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
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네.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좋아요. 네, 설득력 있게 전달. 사실 이거 근데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이런 건 좀 해요. 네. 뭐부터 해라. 음. 일단 핸들링이 되게 중요하다. 설명만 하지 말아라. 네. 그러니까 시연이라던가 네, 임팩 있게. 그렇죠. 예. 네. 이제 그것도 있어요. 동영상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만 듣고 끊는다. 안녕하세요만 듣고 넘긴다.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너무 상투적인 내지는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아무리 영상이지만 아니면 너무 장난기 많게 막 이런 영상일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. 뭐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마디에서도 저 친구는 느낌이 오죠? 느낌이 딱 오거든요. 어떤 그러니까 의미지? 안녕하세요라는 거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영상 중에서 내가 선택을 받으려면 일단 처음에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쵸.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PT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영상에서 그만큼 뭐 PT하는 걸 길게 그 사람한테만 할애해서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영상을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아니면 내가 그냥 방송했던 영상으로 이렇게 좀 한눈에 저 사람 괜찮은데?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하고 다 똑같이 너무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개성이 없거나 너무 상투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한 일단 안녕하세요라는 것 자체가 좀 상투적이지 않습니까? 조금 상투적이죠. 상투적이죠. 좀 상투적이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센스 있게 바꾸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인트로 같은 데서 뭐 안녕하세요 좋지만 보통은 이렇게 그런 걸 짧게 내 소개 영상을 좀 재치 있게 찍고 내 방송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그냥 서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군데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뭐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센스 있게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소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전 있게 딱 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한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안녕하세요만 듣고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뒤에 듣고 싶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. 그치, 듣고 싶게 만들게. 그러니까 뒷말이 궁금하게. 뒤에 저 친구 좀 괜찮은데 그래서 뒤에 얘기가 좀 궁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. 유튜브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뒤에 말이 똑같아요. 궁금하게. 똑같아요. 알겠습니다. 궁금하게. 자, 그다음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일반적인 거였어요. 뭐 발음, 발성, 이미지, 뭐 학명, 뭐 다양한 좀 일반적인 거였다면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각 회사마다 있잖아요. 이제 각 여러 회사가 있는데 펑크루 쇼.